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46강 12신살로서는 26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반한살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반한살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은 비상금을 확보하라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 반한살은 수험생이나 혹은 전장터에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은 상이라든지 아니면 합격,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생기는 그런 작은 행운이라는 주제로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것, 비밀이라든지 금고, 회사에서 금고, 그리고 비밀 부탁을 할 때 반한살 띠 혹은 반한살 방향으로 숨기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 또 아늑한 어떤 실내 공간 같은 거, 영화에 보면 왜 그 책꽂이 딱 이렇게 열면 딱 열려가지고 지하로 싹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반한살 방향이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상대방의 비밀거를 갖다가 찾고 싶을 때 그 방향이 역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방향도 되겠습니다. 특히 분실물, 지하철 대화역 이런 어떤 그 유실물 센터 방향이 이쪽 방향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물건 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땐 반한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거 안장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원국에 안장살이 있으면 유리하고, 원국에 없어도 대운에 반한살 운이 들어오면 그때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도모하시는데 유리하겠다. 그리고 반한살 운에는 이 저가의 가전제품이라든지 귀중품,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반한살이라고 해서 큰 게 들어온 거 아니고 오히려 큰 것은 천살 운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거기 때문에 고가의 계약이라든지 고가의 그 전자제품 물건들을 사시는데 유리하겠습니다. 반한살이라고 해서 또 그 큰 것은 아닙니다. 반한살은 어떤 작지만 내가 뜻하지 않게 얻게 되는 작은 수익, 저번 10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뜻밖의 얻는 작은 행운, 그리고 비상금 같은 어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지금 만연된 사회에서 잠이 잘 안 올 때,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해보면 좋은데요. 침대의 방향을 반한살 방향으로 두고 자면 굉장히 취침을 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기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영향이 방향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 침대를 두고 있는지 보시고, 주로 보면 환자분들이나 잠을 안 오는 불면증인 경우에 천살 방향일 것이 많아요. 천살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계속 맞닥뜨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을 잘 오게 하는 방향은 반한살 방향으로 두침 방향을 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부부가 같은 운동성을 가진 이런 띠가 같은 띠면은 같은 방향으로 두침해도 되는데, 통상 띠가 달라서 띠가 다른 경우에는 두침 방향이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분은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한 분은 잠을 못 자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도 잠이 잘 안 오시는 불면증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반한살 방향으로 두침 방향을 하고 주무셔 보셔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유용하게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간 중심의 반한살의 경우에는, 일간 중심은 뭐냐면 갑계의 해묘미 운동을 하는 갑목과 개수, 그리고 인호술 화 운동을 하는 을목병화, 사유축 운동을 하는 정화, 기토, 경금, 그리고 신자진 운동을 하는 임수와 신금의 경우에 일간 중심으로 내가 보는 살이 그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살이라는 게 연지 기준으로 보고 일지 기준으로 보는데, 그것은 내가 보여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역할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고, 일간 중심은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이느냐, 어떤 그 형태로 보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갑일간하고 개수일간에 있어서의 그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토의 반환살은 뭡니까? 진토는, 갑 입장에서 진토는 쇠지잖아요. 쇠지는 뭐냐면 제왕을 거친 노련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미 한 바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의 간목이라는 건 조금 적반하장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개수 입장에서의 진토는 관이지 않습니까? 관은 뭐 정관, 나의 어떤 새로운 깃틀, 나를 보호해주는 토대가 될 수 있겠고, 여식의 여아의 경우에, 그러니까 자식이 딸인 경우에는 어떤 또 마찬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수하고 신금 기준에서의 그 축토가 반환살인데, 임수 입장에서는 축토가 정관이겠고, 정관이면 아까 쇠지의 어떤 그런 형태처럼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느긋하게 일을 진행시키는데, 한 번 더 팔짱 끼고 물러서서 살펴보자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띌 수 있겠고, 신금 입장에서의 그 축토는 마찬가지로 반환살이긴 한데 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다소 도식 편인이지만 도식의 성향은 별로 없어요. 느긋하게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쇠지와 어쩌면 그 의미는 비슷하게, 양지는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받는 거기 때문에 도식 자체의 어떤 성립이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수 신금 입장에서의 축토의 그 반환살은 편인이지만 도식을 하지 않고 양지의 성격, 받는 어떤 느긋함의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의 경우에는 술토가 반환살인데 기본적으로 양지의 어떤 그런 성향을 띠고 있고 순조로움의 또 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쇠지면서 좀 약화된 어떤 그런 형태, 일이 좀 약화되어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병화 무토는 술토가 반환살인데, 이건 화하고 오잖아요. 화고기 때문에 이 화성을 띠는 을목병화 무토는 인호술 화운동을 하잖아요. 화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걸록과 같은 비슷한 성향으로서의 순조로움, 그리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살인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이 충과 원진에 해당되는 을축일주라든지 병자일주, 무자일주는 약간의 트러블,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물론 이것도 극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 먼저 그 생활명리학 중급 46강 오늘 반환살 두 번째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이제 찬찬히 그 이제 문구별로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숨기는 것, 비밀, 부탁, 반환살 띠 방향, 그리고 전문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장을 타는 것처럼 유리한 원국에서 반환살이 있으면 유리하다. 그리고 반환살 운에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귀중품, 자동차를 구입하면 좋고, 고가나 고액의 경우에는 천살띠나 천살운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불면증, 요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 불면증의 경우에는 반환살 방향으로 두침을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노동과 어떤 그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상황,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소진이 많이 되어서 취침하는데 굳이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골아떨어지는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신자진 운동, 신자진 그 임수 입장에서 신자진, 이것도 꼭 쓰는 일간 중심으로도 그렇고 일지 중심으로 그렇고, 신자진 운동을 하는 신금 입장에서는 여기 축토가 뭐예요? 축토가 사유축이니까 반환살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반환살이면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관성입니다. 오화는 재성인데 정제죠. 정제인데 이 축오 기문이 걸려 있다. 이게 뭐냐면 자식 자리에 반환살의 정관은 예를 들어서 이 입장이면은 이 재성의 기문이 걸려 있으니까 그 사주 내용에 그거 보면 내 돈을 갖다가 자식이 달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 시집을 가는데 의사사위를 맡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혼수를 안 해갈 수는 없는 거고, 한 보따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또 수억 그냥 달라고 그냥 졸라대는 어떤 그런 입장. 엄마
의사 사위 얻는데 이것 갖고 되겠냐고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식이 이거는 뭐 왼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반환의 경관인데 귀문원진이 걸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해줘야 되는 그런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미쳐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혼이다 그럼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내 미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백수 만약에 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재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귀문이 걸렸으니까 무리한 투자, 막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사행성 비슷한 것에 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만약에 기혼이다 그러면 기혼자인 경우에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미래 나중에 잘 나가다가 둘 중에 남자 혹은 여자 배우자가 여기에 사행적인 어떤 그런 노름이라든지 사기 여기에 귀문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번 사주 명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 가상화폐 갑진년의 어떤 진 자체가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연예기고 가상에 대한 부분 용이 보이지는 않는 그쵸?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 버추얼 많이들 사시는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문 들어올 상황이 돼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비자금을 숨기거나 비밀을 부탁할 때 반환실 띠에게 부탁하면 좋다. 첫 번째 요약할 때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충성도 있는 고객을 충성도 있는 어떤 직원을 뽑을 때도 반환살 띠, 본인의 입장에서는 반환살 띠를 뽑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 임무를 맡길 때, 회사의 어떤 일을 갖다 임무 맡길 때 반환살 띠에 어떤 해당되는 직원에게 맡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환살 방향은 숨는 곳, 비밀금고 그죠? 비밀금고라든지 재정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반환살 방향에 숨는 곳이 이제 좋은데,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든지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을 찾을 때 그 방향, 반환살 방향으로 가면 찾을 확률이 높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선 가장 아늑한 비밀이 있는 방향, 어떤 비밀 보따리, 이렇게 책꽂이 탁 열면 영화 보면 쫙 지하 통로로 이렇게 내려가는 아늑한 공간이 있는 아주 한 50평 되는 아주 그 공간에 있는 그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면 좋겠고, 장롱이라든지 가방, 그 다음에 돼지 저금통, 귀금속 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가계부, 이거 비밀 노트라고 보면 되죠. 비밀 장부 보관하는 곳이 반환살이면 좋겠다. 만약에 평소에 천살 방향에 이 장부라든지 금고가 위치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적자 경영 확률이 높다. 방향이 그냥 풍수에서도 이게 쓰듯이 이 방향은 무시할 것은 못 됩니다. 참고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반환살 방향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반환살은 아랫사람이잖아. 아랫사람한테 땡뚱맞게 이렇게 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되겠고, 전문직 종사자는 안장을 타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는 사주 원국에 반환살이 있으면 유리하고, 대운에서라도 없으면, 원국에 반환살이 없으면 대운에서라도 반환살을 운을 만나면 좋다. 그리고 이제 반환살 운에 가전제품, 귀중품, 자동차를 구입하면 좋다. 그런 부분. 구입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운에. 내가 지금 반환살 운이다. 월운에서라도 혹시 오늘 이번 주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까. 로또 당첨 안 됩니다. 5등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뜻밖의 생긴 작은 행운이, 로또가 뜻밖의 생긴 작은 행운의 범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금 범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짜 천살. 관 쪽에, 관에. 연에서, 왜냐하면 연에, 관에 천살이고, 이거를 내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삼합, 육합, 방합의 경우에 로또 확률이 있다. 이건 나중에 로또 당첨 확률 높은 경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직 종사자 원국에 반환살 있으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출한 자, 그 다음에 환자 분들이 누워있는지 방향이 좀 보세요. 어떻게 천살 방향 아닌가? 이거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 두침 방향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누구한테 부부라도 띠가 다르면 이렇게 각방 쓰거나 두침 방향을 달리하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장이 북극하고 남극이 있으면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이게 흐르는데, 내 띠의 어떤 방향, 이거 방향성이 운동성이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전파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를 방해하는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두침 방향을 반환살 방향으로 한번 해보셔라. 경험하지 못하면, 겪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가출자도 이런 그러니까 천살 이정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두침 방향, 가출하는 사람, 환자, 두침 방향은 천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머리를 자는 방향을 반환살로 해라.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한다든지,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 수도, 특히 기도를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몸에 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그냥 훅 아주 지치면 아주 굉장히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것도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실제로 잠을 편안하게 자려면 이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좋다. 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월일시 간법에서의 반환살의 역할. 자, 연월일시에 만약에 연월일시의 반환살을 보면, 자, 연지는 뭐 조상 음덕이 있는 거고, 월지 부모나 내 좀 환경, 사회, 친구의 덕이 있는 거고, 일이면 내 배우자, 결혼 안 했을 경우에는 내 자체의 어떤 그런 행위나 나의 어떤 부분들, 금술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금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죠. 이 궁성 해석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궁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은 조상, 월 부모, 그다음에 일은 배우자, 신은 자식.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건 십성으로 육신을 해석하지 말고 궁성으로 해라.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 자식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자식이 효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반환살, 그 말년에 좋은 어떤 그런 비상금이라든지 이런 행운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겠다. 자, 일간 중심으로 보는. 신상을 기본적으로 연지 기준, 일지 기준으로도 받고, 일간 기준으로 보는 신상.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지 기준은 나한테 주어진, 그리고 주어진 입장이니까 내가 약간 수동적인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일간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갑하고 개수, 일간은 뭐예요? 해, 묘, 미 운동을 하죠. 그럼 이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화계가 되는데, 여기에 반하는 진토입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이번 금년도가 이제 아직 갑진년인데, 이 갑진의 기운이라는 게 얘 입장에서 얘가 쇠지잖아요. 쇠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면. 모든 이 진토가 백화점의 어떤 그런 물상. 봄에 모든 식물들이 너도 나도 막 빽빽히 자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잡초까지도 마찬가지로 무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옥석을 가려내서 사, 유, 축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모판에 있는 상황. 빼갑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의 이 간목 입장에서의 진토는, 이거는 쇠지 입장이면 뭐 어떻게 보면 제왕지를 지난 노련한 입장인데, 보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 뭐 하는 거냐. 응?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고집이 좀 세가지고, 내가 이미 겪었는데, 나는 난데 제왕 겪었으니까 좀 쇠지의 어떤 여유로움이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반환살의 이 장난으로 인해서 적반하장이 되는 그런 경우,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좀 여기서도 좀 좋은 어떤 공간 차지해가지고 좀 잘 자라서 이렇게 분양 받으려고 그걸 하는 입장에서 설치다 보면은
적반하장으로 좀 당하는 어떤 그런 당하기는 거 있습니다. 고집이 센 반환의 장난으로 인해서 쇠지임에도 불구하고 느긋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쇠지의 반환, 쇠지는 느긋해야 되는데 반환사는 또 받으려고 또 좀 그러다 보면 적반하장으로 좀 약간 당할 수도 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개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이잖아요, 그죠? 관. 정관이네. 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틀, 새로운 어떤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요게 이제 시지 자식 입장이면은 어떤 여아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발전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목과 개수 입장에서 이 반환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거니까 좋은데, 약간 이 갑진의 어떤 그런 기운은 이 상승 기운이고, 이 기운이 보면 어떤 그 쇠지의 입장에서 좀 느긋해야 되나, 다소 기운에 의해서 좀 이렇게 조금 눌려줄 수는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와 신금의 또 일간인 경우에는 요건 뭐예요?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요의 아래 단계는 축토가 반환살이 되는데, 임수 입장에서는 축토는 관이죠. 정관이니까 마찬가지로 정관은 큰 어려움이 또 없는 입장, 크게 괴로움 주지 않는데,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쇠지잖아. 쇠지는 뭐예요? 거마해라, 겪었다, 그러니까 찬찬히 해라, 천천히 가자, 제동. 그리고 임수는 아래 내리는 기운, 다운시키는 기운이니까 천천히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물상을 볼 수 있겠고, 신금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편인인데, 요거 신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지토가 양지는 뭡니까? 뱃속에서 무럭무럭 양분을 먹고 자라는 상태, 느긋함이기 때문에 편인이기는 하나 도식의 성향은 없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양권에 연을 찌면, 이게 이제 일간이니까 양권이 뭐 병화라든지, 만약에 월일지를 갖고 있으면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음권하고 양권, 이건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내가 음권의 어떤 영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하고, 만약에 요게 이제 뭐 임수다 이런 입장하고, 이게 요 입장 양간과 구분하셔라. 음권은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음의 영역, 밤의 영역, 움직임이 좀 낮은 영역이고, 양권은 상승의 영역, 밝은 영역, 낮의 영역인데, 그 양간과 음간하고는 다르게 음권, 양권이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는, 양권은 양권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런 활동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겠고, 음권의 경우에는 감추어진, 그리고 조용히 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활동에 만점을 둔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병화에 만약에요, 여기가 뭐 을목이다, 이 양권이잖아요. 근데 사회는 양권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목표는 음권이다. 그럼 약간 삶이 다단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정화, 경금, 정화하고 기토 입장에서,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요거는 다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술토가 얘네들은 반환살이 되잖아요. 자,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정화하고 기토는 술토가 반환살, 요거는 이제 양지이기도 하고, 화해고, 술이 화해고, 화고잖아. 그러니까 이 화고에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는 정화도 화 같이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의 어떤 그런 태양의 광합성이나 그 빛을 받은 것들을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토대 위에서 어떤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 그 저장 장치가 있다는 얘기다. 이게 있으니까 일이 이제 순조롭다. 순조로움. 정화 기토 일간이 술토의 그 어떤 양지와 반환의 어떤 살의 경우에는 일이 어떤 순조로운 경우가 있겠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협조, 그죠? 서로 협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금인 경우에는 이것도 쇠지야 또. 쇠지이고, 이 술토가 쇠지가 되겠고, 오히려 좀 이렇게, 금의 어떤 그런 숙살지기를 약화시키는 술토가 임묘잖아, 임묘.
신금하고 아닙니다. 인묘 아니다. 병화하고 을목, 무토가 술토의 인묘가 되는데 정화하고 기토는 협조가 되고 어떤 좋은데 경금인 경우에는 쇠지 어떤 그런 성향, 좀 느긋하게 돌아봐야 한 발짝 물러서는 경향, 그러니까 숙살지기를 다소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도식 성향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숙살지기를 실현해야 되는데 술의 어떤 건금은 약간의 어떤 도식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약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 병화, 무토, 이거는 인호술, 그죠?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A 입장에서는 전 단계에 미토가 되겠네, 그죠? 미토. 자, 그럼 미 입장에서 이거. 여기 지장간이 뭡니까? 정화, 을목, 기토. 요것도 있고, 그죠? 정화는 일로 올라오고, 다 토대가 확실히 되죠. 이거는 뭐, 미월 깔고 있는데, 뭐, 을, 병, 무토인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의 어떤 그런 마무리, 전 단계에 갑하고 개수를 인묘시킴으로써 화의 어떤 그런 어떤 성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토대가 될 수 있죠. 지장간이 있으니까 서로 토간이 될 수 있는 역할이니까 이건 뭐 변함없이 반환의 뒷받침이나 되고 협조가 확실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을축, 병자, 무자 이건 뭡니까? 충미, 자미, 원진기문이네, 그죠? 그러니까 원진기문은 충은 변화하게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와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변화겠지만 좀 다단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원국의 글자가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거나, 그렇죠? 이쪽이 합을 띄고 있으면 그 기능이 상쇄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하면 을목, 병화, 무토의 그 반환의 미토는 괜찮다. 나 토대가 되고 협조를 시켜준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살하고 장성살이 있는데 화계가 있다, 같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오화 있고 인목의 수토다. 이제 장성의 입장, 장성의 입장에서 인목은 지살,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술토, 경호실장 있는데 미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파잖아요. 그 얘기. 말 한 장 빼버린다. 이게 반환인데 여기 반환이 되잖아요, 그죠? 경호실장이 장성이 타는 오미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땡깡 부릴 수도 있다. 오미합. 어쨌든 그 반환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누리는 혜택 중에서 안장의 어떤 편안함, 말을 그냥 앉는 것보다 안장을 타고 앉으면 더 편안한 어떤 그런 편안함,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행운, 떡고물, 그리고 징표로 보면 인성적 징표로 보면은 합격이라든지 자격, 좋은 상 의미가 있고 비상금 같이 일단 비밀의 어떤 그런 요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반환살 띠를 직원으로 두는 거, 그다음에 반환살 방향에 이런 것들 시험 치는 경우에는 어떤 책상머리를 하고 나면 그 편안한 잠자리 외에 두침, 그다음 금고 이렇게 숨겨두면 좋은 어떤 그런 살의 영향, 생활 명리에서 효과적인 살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활 명리학에 있어서 좋은 살, 반환살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행운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런 거죠. 늘 바라면 양자역학처럼 보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듯 아닌 듯 오매불망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생활에 열심히 임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다 보니까 목적화하지 마시고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과정과 수단에서의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양자역학적으로 왜 내가 이걸 탁 보는 순간 빛이 파동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논리.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로또입니다. 안 맞습니다.
집착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간까지 반환살 두 번째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반환살 이어서 12신살 지금 남아있는 게 역마랑 화계랑 역마, 화계 이렇게 남아있네요. 딱 2시간씩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을사년의 그 간략한 운세 아마 12월 마지막 주가 되지 싶은데요.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게 끝나고 아마 운세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각 일간별로 해서 전체적인 을사년의 그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그 운의 기운을 같이 나중에 학습할 텐데요.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중급 46강 12신살로서의 26번째 시간 반환살 두 번째 시간 비상금을 확보하라 같이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점점 이제 겨울로 입동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기 건강 유념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